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일의 코인 권지영입니다. 24시간 동안 굴러가는 우리 크립토 시장, 내일의 코인과 오후장 함께 열어보시면서 내일에 대한 전략까지 세워보시죠. 일단 우리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투자자들의 심리는 어떤지부터 같이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공포 탐욕 지수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요. 아직까지도 중립 구간 안에 잘 머물러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정말 미약하게나마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죠. 계속 54, 55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그보다 한 포인트 더 올라서 56까지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장이 조금 더 탄력적으로 위로 올라줘야 우리 시장이 더 투자자들이 활기를 찾을 수 있는 분위기가 될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는 이 비트코인의 가격도 조금씩밖에 오르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올라주기만 한다면야 우리는 땡큐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또 아침보다도 조금씩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다 보니까 잠시 후에 가격적인 흐름도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도 온체인 데이터 두 가지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 저희가 심심치 않게 다뤄보는 지표죠. 같이 한번 만나볼 텐데요. 최근 한 달 동안의 흐름을 같이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이 프리미엄 지표가 음수 구간에 머물러 있었죠. 이 지표가 음수에 머물러 있다는 건 미국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그만큼 조금 약화되어 있다는 걸 뜻합니다. 그런데 4월 8일부터 우리 시간으로는 한 2주 전이죠. 2주 전부터 양수로 전환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쪽에서 투자자들이 조금 더 활기를 되찾으면서 점점 매수를 하려는 듯한 움직임이 나타난다라고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음수에서 양수로 전환됐다는 건 굉장히 고무적인 포인트가 되겠지만 여기서 약간 또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가장 최근의 흐름을 살펴본다면 직전 고점 대비해서는 약간 내려와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 이전보다는 약간 지금 비트코인이 주춤거리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방향성을 찾지 못하고 매수 심리가 조금은 약화됐다, 이렇게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양수 안에 머물러 있다는 점은 아직까지는 괜찮은 포인트로 짚어볼 수 있겠지만 점차 음수 쪽으로 가고 있다는 데에서 여러분이 약간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지표들도 저희가 이따금씩 확인을 시켜드리고 있으니까 음수 쪽으로 언제 전환되는지도 저희와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지표도 한번 만나보도록 하시죠. 오늘은 OI, 미결제 약정도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요. 앞서 만나봤었던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와 굉장히 흡사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마찬가지로 한 달 전까지부터의 쭉 흐름을 본다면요,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미결제 약정이 이렇게 점진적으로 증가한다는 건 현재의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는 대목이죠. 그런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가장 최근의 흐름을 본다면 직전에 고점을 찍었었다가 비트코인의 가격이 잠깐 출렁이는 모습을 보일 때 미결제 약정도 확 줄어들었다는 점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나 이때 찍은 저점 대비해서 약간 오름세를 보이기는 했지만 이전 고점에 비하면은 아쉬운 흐름이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는 지점이죠. 물론 한 달 전에 비해서는 역시나 많이 올라와 있는 구간이기는 하지만 이 최근 흐름 안에서가 조금 아쉽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특히나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이 새로운 영역으로 가고자 시도를 하고 있는 때이기 때문에 이런 때는 미결제 약정이 더 치솟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과연 이 미결제 약정 OI가 더 크게 튀어오를 수 있을지,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비트코인의 가격이 같이 날아오를 수 있을지 온체인 데이터들도 꼭 살펴보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자, 그럼 우리 시장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을까요? 실시간 시장 분위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도 1시간 전 대비해서 갑자기 우리 시장이 힘을 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비트코인 1.5% 상승하고 있죠. 우리가 일단 77K 위로 올라오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현재 77,400달러대에서의 움직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77K 위로 올라왔으니까 78K를 뚫어주면은 더더욱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죠. 그리고 이더리움 2% 상승하면서 현재는 2,371달러까지 올라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XRP도 1.3%, 솔라나도 마찬가지로 1.2%가량 상승하면서 이 메이저 코인들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시장은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오늘의 분위기 점차적으로 좋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종가까지 과연 이어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아직 남아있는데요. 과연 계속해서 들러오는 이슈들이 우리 시장을 뒷받침해 줄 수 있을지 오늘이 끝날 때까지 조금 예의주시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 전문가님과 시장 진단도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의 코인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시죠. 내일의 코인 문을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시간 동안 다양한 투자 인사이트들 제공해드릴 예정이지만요. 저희 방송 시간 50분이 조금 짧다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 위해서 저희 방송 시간 아닐 때도 다양한 정보들 얻어가실 수 있게끔 정보방 마련해뒀습니다. 하단의 QR코드, 저희 방송 끝나는 50분까지 계속해서 나갈 예정입니다. 그 사이에 스캔해서 정보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저희 방송 끝난 직후부터 전문가님의 전략 24시간 동안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스캔해서 정보방 안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저와 함께할 전문가님 이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준명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인사부터 해주실게요. 네, 안녕하세요. 정준명 전문가입니다. 오늘 아침부터 비트가 좀 많이 큰 힘을 내주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현재 미국과 이란은 무기한 휴전을 한 상태고 앞으로 이제 또 3대 빅 이슈에 대해서 오늘 체크하면서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방향성을 체크할 건지 오늘 하나하나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오늘의 코인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때보다도 지금 시장이 더 크게 반응을 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뭐 특별한 이슈가 있냐 이걸 또 찾아본다면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냥 지금 휴전이 다시 한번 연장됐다는 것에 대해서 또 훈풍이 불어오고 있다. 뒤늦게 다시 한번 반응하고 있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위로 향한다는 것 자체에서 우리가 긍정 포인트는 잡아볼 수 있겠죠. 그럼 지금 시장에 우리가 조금 주목해볼 만한 이슈는 어떤 게 있는지, 또 이 이슈에 따른 전략은 어떻게 세워봐야 될지 전문가님과 같이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시장을 놓고 봤을 때 그럼 전문가님이 생각하시기에 가장 조금 주요하게 영향력을 미치는 이슈들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제가 오늘 준비한 이슈는요. ETH 이제 이더리움이 지금 7개월 동안 돌파하지 못했던 하락 채널 돌파했던 상황이고, 두 번째는 또 이제 어제 케빈 호시 이제 차기 연준 의장이죠. 네. 이제 케빈 호시 연준 의장의 포트폴리오라든지 앞으로 행보에 대한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BTC, 비트코인에 대한 전략 비축안 여기에 대해서 발표에 대한 이 큰 빅 이슈를 일단 전쟁이란 거는 이제 너무나 우리가 오래 다뤘기 때문에 네. 이제 전쟁은 또 무기한 연장 이제 휴전 연장을 했고 일단 우리가 앞으로 전쟁이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면역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또 크게 봐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가져와 봤습니다. 주제를요. 맞습니다. 전쟁과 관련해서는 물론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만 우리 시장도 어느 정도는 내성이 생겼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전쟁 얘기는 조금 뒤로 밀어두고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해 볼 수 있을 만한 이슈들로 오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얘기부터 나눠볼까요? 자, 네. 이더리움이 드디어 뭔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일단 이더리움이 긍정적으로 좀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태고, 지금 우리가 ETF를 보더라도 6거래일 연속으로 지금 순유입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비트코인도 그렇고 이더리움도 그렇고요.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블랙록 쪽에서 엄청나게 좀 매수세가 들어왔던 부분이고, 네. 일단 ETF가 계속적으로 기관들의 매수세가 들어온다는 거는 긍정적인 신호고요. 이더리움 또한 지금 계속적으로 실결도 돌파하지 못했던 요 하락 채널을 돌파했던 상황이고, 움직임을 또 이더리움이 움직인다는 거는 결국엔 알트코인들이 이제 들썩들썩 거린다는 거 똑같기 때문에 그쵸. 일단 오늘은 좀 이더리움을 중점으로 해서 제가 좀 한번 주제를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 요즘 날씨가요 좀 그렇죠. 오늘도 한국이라서 미세먼지가 좋지가 않네요. 최악이라고 하더라고요. 일단 이더리움 자체가 이제 지금 현재 움직임을 하면서 최근에 우리가 또 알트들을 보면 뭐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시총 이제 로우캡, 미들캡들이 좀 들썩들썩 거리는 상황이고요. 일단 또 메이저들도 지금 보면 차트상으로도 보나 지금 현재 가격적으로 보나 좀 움직임을 가지려고 하는 모습이에요. 네. 그렇다면 이제는 알트 시즌이야라고 제가 정확하게 뭐 100% 알트 갑니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아직까지는 좀 우리가 좀 의심해야 될 구간은 있지만 그렇다고 또 우리가 지금 뭐 계속적으로 하락을 한다라고 판단하기보다는 이제 슬슬 움직일 때가 되지 않았냐, 이젠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전문가님들의 스탠스도 약간씩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시장은 뭐 항상 움직이기 때문에 항상 네. 우리가 알 수 없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늘 강조드린 게 유연한 대응. 예, 유연한 대응이라 말씀드리고, 일단 첫 번째 이더리움 좋은 움직임을 가지고 있고, 또 케빈 오시 연준 의장이 또 크립토 친화적입니다. 그렇죠. 예, 최근에 포트폴리오에는 솔라나 여기 관련해 가지고 또 케빈 오시도 솔라나를 보유하고 있고, 일단 뭐 연준 의장에 이제 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 부분이 결국에는 금리라든지 이런 것들 우리가 8월 의장의 이미 한마디에 계속 위아래로 가듯이 맞아요.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올 되면 다음 달이면 8월 의장의 이제 임기가 끝나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케빈 오시라는 인물을 새로운 인물을 맞이해서 또 앞으로 시장을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그리고 이 케빈 오시라는 인물이 지금 현재 나온 데이터로는 크립토 친화적이다. 그렇다는 거는 우리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케빈 오시가 구원의 손길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조금 집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과 관련해서도 조금 전략적으로 비축을 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네네, 있잖아요. 이제 뒤에 다뤄볼 내용이지만 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전략적 비축하는 계속적으로 나왔던 얘기잖아요. 아마 이제 전쟁의 이슈가 어느 정도 가라앉으면 거기에 대한 부분도 이제 물론 크립토에 관한 얘기들은 좀 트럼프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밀었던 정책이잖아요. 맞아요. 그럼 중간선거 지금 지지율이 37%가 떨어졌거든요. 트럼프가. 정말 많이 떨어져 있죠. 예, 지금 계속 전쟁을 하면서 그전에는 관세 때문에 관세에 미친 노망난 영감탱이 이러다가 이제는 전장기 미친 영감탱이 네. 이런 식으로 우리 투자하는 사람들 트럼프에 대해서 욕도 많이 하고 칭찬도 네. 많이 하고 하는데, 일단 이제 트럼프가 밀고 있는 이제 선거 때 이제 트럼프가 크립토 친화적이라는 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트코인이 엄청나게 올라갔던 부분이고, 그렇다면 이제 전쟁이 어느 정도 잠잠해진다면 저는 이제 또 이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트럼프가 밀었던 정책적인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다시 한번 좀 강하게 밀어붙이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8월, 9월이면 정말 지금도 이제 좀 조금 긍정적인 흐름이긴 하지만 네. 8, 9월쯤 되면 저는 정말 크립토의 훈풍이 한번 싹 불지 않을까 오. 저는 예상을 하거든요. 봄바람이 그때 오지 않을까 저는 조금 생각을 늦게 봄바람이 찾아올 것이다. 그렇죠. 근데 지금 준비를 하셔야죠. 네, 늘 말하는 게,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게, 시장은 관망을 하는 게 아닙니다. 준비를 하는, 준비된 자세를 가지고 관망을 해야지. 근데 대부분은 그냥 뭐 물려 계시니까 정보하고 또 오르면 팔기 바빠요. 맞아요. 사람 심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몇 달 동안 물려 있어. 계속 존버만 하고 있다가 본전이 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팔기 바쁩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항상 우리가 데이터를 통해서 관찰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뭐 계속 전쟁에 우리가 집중을 하게 되는데 물론 중요합니다. 전쟁이 정말 중요하긴 하지만 전쟁 이외에 우리가 앞으로 또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아요. 이런 호재도, 오늘은 제가 호재들만 가지고 왔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거는 부정적인 것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쵸. 네, 왜냐하면 클레이트 법안도 조금 연기가 됐던 부분이고, 그리고 또 금리 인하가 사실상 또 이번에 어제 케빈 오시 청문회에서 제가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금리 인하를 계속 강조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나도 끌려다니지 않을 거야라고 그쵸. 이제 독립적인 형태의 그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앞으로 케빈 오시가 어떤 행보를 할지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일단 맞습니다. 뒤에 계속 내용을 다룰 거지만 일단 이더리움 7개월 하락 채널 이 돌파에 대한 부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더리움은 계속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도 2,500 우리가 돌파해야 되는 건 2,500 요 이상을 돌파를 했던 부분이고 일단 지금 비트코인의 상승폭에 비해서 이더리움도 상당히 좋은 힘을 가지고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네. 일단 이더리움이 지금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지금 현재는 크게 빠지고 있지는 않지만 저는 이더리움이 지금 같은 흐름만 쭉 가지고 간다면 비트 도미넌스가 지금 57에서 59% 계속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 근데 비트 도미넌스 또한 지금 현재 분기점에 좀 접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저항 구간에 접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여기서 저항을 돌파하지 못하고 도미넌스가 빠져버린다. 그렇다면 비트 도미넌스가 55%까지만 좀 빠져줘도 네. 알트들의 움직임 지금보다 훨씬 더 활발하게 움직일 겁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알트 사야 돼요라고 얘기하지만 알트 사야 되지만 늘 말씀드린 게 DCA. 그렇죠. 분할 매수 전략으로 가야겠죠. 시장은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해서 오늘부터 쭉 계속 긍정적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늘 흔들리기 때문에 네. 항상 우리가 시장을 관망하면서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된다고 제가 항상 늘 강조를 드립니다. 일단 우리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토탈 지표들 보더라도요. 지금 현재는 토탈 원, 비트코인의 전체적으로 강세가 토탈 원의 진입 구간에 있는 부분이고 지금 이제 토탈 2로 넘어가는 단계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알트 또한 지금 알트 시중에서 이제 토탈 2 이제 지금 2단계 진입에 이제 메이저들이 들썩들썩 움직이는 2단계 진입에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고 네. 그렇다면 지금까지 로우 캡들, 미들 캡들이 좀 가벼운 애들 위주로 움직였다면 지금 계속적으로 기관들 매수선을 들어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만 유동성이 움직여준다면 이제 메이저들이 움직일 겁니다. 어떤 것들? 뭐 체인링크 그리고 뭐 우리가 다 아는 리플 그리고 이더리움 이런 이제 메이저들이 좀 움직일 거니까 지금은 좀 메이저들 위주로 좀 살펴보길 바라겠습니다. 여태까지 소형 알트들이 조금 뛰는 모습이 나타났었기 때문에 메이저들은 조금 차치해둬야 되나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 이제는 슬슬 봐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이제 메이저를 좀 보셔야 된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제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린 제가 강조하는 섹터가 RW 섹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온도 파이낸스나 이런 코인들 집중적으로 좀 관찰을 지금 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부터 관찰을 하시라는 겁니다. 관심 코인에 담아두고 네, 추이를 맞습니다. 조금 살펴보자.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토탈2가 급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확실히 탄력적으로 움직이는구나라는 거를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더리움이 또 시장 안에서 왜 이렇게 또 관심을 받고 있는 걸까 궁금해지시겠죠. 그 이유들을 조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네, 어떤 걸까요? 일단 지금 현재 비트마인 쪽에서 대량 매집이 들어오는 상태고 기관들 자금이 계속 들어와요. 지금 뭐 ETF에서도 6일째 계속적으로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 순유입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또 긍정적인 흐름도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게 유동성이 꼭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유동성이 비트코인에도 무조건 비트코인이 첫 번째 순위로 들어가겠지만 이제 비트코인만 들어가지는 않을 거랍니다. 저는 이 기관 자금들이 이제는 이더리움 쪽으로도 조금 이제 어느 정도 비중이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기관 자금이 유입이 되고 있다는 신호가 계속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네. 이건 두 번째로 차트적으로도 지금 이더리움이 어느 정도 좀 상승을 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거. 이 두 가지를 목표로 이더리움이 이제 앞으로 더 비트코인보다 좀 더 간다면 더 크게 갈 것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 겁니다. 역시나 우리 시장 안에서 무언가를 조금 끌어올리는 촉매제가 되는 건 기관의 자금이 아닐까라는 생각 듭니다. 일단은 우리 시장에 대한 관심이, 기관의 관심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거는 이슈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고 있었죠. 뭐 모건 스탠리뿐만 아니라 골드만삭스까지 이제는 이 시장에 뛰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다 보니까 이더리움도 이제는 관심을 더욱더 받으면서 기관의 자금을 흡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보다 오를 때는 더 탄력적으로 오른다라는 거를 이번에도 확실히 보여주고 있죠. 이더리움이 이제는 또 다른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더 도약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니까요. 여러분도 이더리움 중점적으로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는 케비노 씨 얘기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청문회가 진행되면서 우리한테 조금 안 좋을 법한 얘기들도 나오고는 있어요. 네, 맞습니다. 대차 대조표를 뭐 축소해야 된다. 약간 매파적인 발언도 나오는데 그래도 이 안에서 긍정적인 내용들도 뽑아볼 수 있겠죠. 네, 일단은 뭐 우리가 이 연준 의장이라는 직위에 있는 인물들은요 긍정적 얘기만 할 수는 없어요. 항상 왜냐하면 지금 전쟁이 나서 인플레이션의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말만 할 수밖에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네. 그렇다면 결국에 연준에서 하는 일이 전체적으로 물가를 잡아가서 이 경제를 잡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금 매파적으로 초반에는 나올 수밖에 없다. 하지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거는 딱 사진을 보시면 자, 케빈 허시 인물 나오지 않습니까? 잘생겼죠? 예. 원래 크립토 좋아하는 사람들은 인물이 좋아요. 그런가요? 일단 제가 분위기 한번 전화로 농담한 거고요. 일단 케빈 허시라는 인물이 그래도 크립토 친화적이라는 인물, 그리고 파월보다는 조금 더 저는 유연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 네. 그래도 우리가 이 케빈 허시라는 인물이 우리 크립토 시장에 조금 촉매제가 되지 않을까 저는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원래 처음에 이 후보로 지명이 됐을 때부터 누구는 매파적이다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맞습니다. 굉장히 실용적인 사람이다, 유연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러니 저는 파월 의장보다는 좀 파월 의장 학구파적인 성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제 데이터라든지 인거에 집중을 하고 거기만 보고 판단하는 좀 보수적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케빈 허시라는 인물은 좀 파월보다는 조금 유연하고 그리고 좀 더 젊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깨어 있다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일단 우리가 케빈 허시라는 인물의 이 포트폴리오를 이제 공시 내용을 보면 솔라나가 주요 보유 자산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또 뭘 봐야 된다? 웃긴 얘기지만 솔라나를 봐야죠. 솔라나의 결국 또 메이저 코인의 시대가 오고 있군요. 네, 제가 또. 솔라나 좋아 보인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더리움은 당연히 먼저 가야 돼요. 이더리움보다 솔라나 먼저 갈 수는 없습니다. 이더리움은 당연히 먼저 가야 되는 부분이고 이 순서란 게 있습니다. 형이 먼저 가야 아오가 가는 것처럼 네. 일단 우리 비트코인이 큰 형님이 먼저 가야 되고 그리고 우리 작은 형님이 이더리움을 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러고 나서 저는 이제 앞으로 이더리움 밑에 이제 리플과 솔라나를 비교를 한다면 네. 저는 솔라나가 앞으로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또 솔라나는 또 앞으로 우리가 또 호재적인 부분도 있고요. 그렇다면 최근에 보면 솔라나 관련 체인들이 조금 힘이 좋았어요. 네. 민도, 케디노 독스라든지 이런 솔라나 체인의 이제 민코인들 그리고 최근에 업비트 기준으로 뭐 지토라든지 그리고 주피터라든지 솔라나 체인들이 최근에 좀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네. 지금 선행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솔라나가 앞으로는 조금 더 이 메이저 중에서는 좀 더 힘있게 치지 않을까. 어떤 걸 얻고 케빈 허시를 등에 얹고. 웃긴 얘기지만 항상 연관이 되면 갑니다. 다른 데이터 필요 없어요. 그게 시장이란 겁니다. 맞습니다. 네. 사실 주식 시장만 보더라도 누군가의 한 인물이 각광을 받기 시작하면 여기에 조금이라도 연관되어 있는 종목들이 날뛴다는 거 다들 한 번씩 경험을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도 뭐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시죠. 차기 연준 의장으로 지목되고 있는 이 케빈 허시가 솔라나를 조금 더 관심 있게 담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형이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아우가 간다면 그 아우는 솔라나가 될 것이다.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요. 솔라나도 예의주시 하시면서 이더리움 다음에 언제 타이밍을 잡고 들어가면 좋을지까지 타점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케빈 허시와 관련된 내용 살펴봤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로 이제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서의 비트코인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시죠. 여태까지는 이렇게 될 것이다. 무언가 말만 조금 나왔었다면 이제는 조금 구체화가 되려는 걸까요? 네, 이제 전략적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 자산이라는 말은 계속적으로 나왔던 부분인데 이제는 여기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다루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지금 이제 계속적으로 지금 전쟁 이슈 때문에 트럼프가 신경 쓸 겨를이 없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최근에 나왔던 미국 지표들을 본다면 지표 데이터를 보면 미국은 강해요. 네. 경제가 강합니다. 미국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다음 행보로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이란을 잡아가고 어느 정도 이제 잠잠해진다면 물론 끝나지 않더라도 우크라이나 러시아도 지금 끝나지 않았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어차피 잠잠해진다면 이제 앞으로 이제 떨어진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밀었던 이런 정책들을 조금 이제 중점적으로 다루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중 하나가 저는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 자산입니다. 일단 미국 지금 현재 부채가 많잖아요. 최근에 전쟁으로 인해서도 미국의 돈이 엄청나게 많이 나갔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저는 이 부채들을 이제 이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뭔가 메꾸려고 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지금 전체적으로 특정 인물에서 시장이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트럼프 최근에 전쟁만 보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뭐 왔다리 갔다리 하지 않습니까? 뭐 휴전을 했다, 뭐 휴전을 그쵸. 안 했다, 뭐 없애버리겠다 이랬다. 말이 자꾸 바뀌었었죠. 시장이 정말로 이게 우리가 장난인가 싶을 정도로 네. 특정 인물에 대해서 너무 움직이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뭐 불만만 터뜨릴 게 아니고 그렇다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대응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쵸. 일단 저는
크립토 시장은 어느 정도 항상 크립토 시장의 단점이 뭐예요? 전쟁이 나도 주말에 나도 주식 시장은 쉬지만 네. 즉각적으로 맞죠. 네, 코인 시장은 24시간 돌기 때문에 항상 맞아요. 주말에도 맞고 뭐 쉬는 날에도 맞고 근데 하지만 북이 됐어요. 그만큼 이제 많이 맞아봤기 때문에 뭐다 내성이 생긴다. 오. 저는 생각을 하고 이제 앞으로 주식 시장도 이제 어느 정도 지금은 저는 좀 조정이나 행보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늘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얘기를 한 것도 제가 생각하는 그림이 뭐 다 맞을 수는 없죠. 일단 제가 그리는 시나리오에서는 5월 달에는 주식 시장이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올 거다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오늘도 이제 우리 코스피가 6,400 최고가를 찍었다가 조금 빠지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미국 나스닥 시장도 마찬가지고 우리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고 이 주식 시장도 지금 막 쉼없이 올랐기 때문에 좀 쉬어야 돼요. 그러면 그 쉬는 동안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느냐? 당연히 우리 크립토 시장을 들어와야죠. 그렇다면 저는 5월은 한번 좀 조정 하락이 나오고 네. 저는 이제 그 6월 달부터 5월 말에 6월부터 저는 이제 8월 9월까지 이제 8월 9월을 이제 정점으로 해서 크립토 시장이 훈풍이 한번 싹 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관들 자금도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상태고 이제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게 어느 기점이다. 이제 5월 달로 미뤘던 클레이트 법안이라든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전략적 비축 자산이라든지 이 얘기가 이제 슬슬 나올 때가 되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네. 이 빅이슈를 우리가 지금 집중적으로 체크를 하고 자 이제는 우리가 앞으로 상승을 받아들이기 위한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맞습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보더라도 이제는 진짜 우리 시장으로 돈이 들어올 때가 됐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지 않나라는 생각 듭니다. 옆집이라고 제가 항상 표현을 하죠. 이 주식 시장이 여태까지 정말 활활 불타올랐는데요. 계속해서 올라가리란 법은 없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약간 열기가 식는다면 여기로 쏠렸던 관심이 우리 시장으로 넘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전략들을 세워놔야겠죠. 그래서 지금 이 비트코인과 관련해서도 전략적 비축 자산 예전부터 나왔었던 얘기지만 다시 한번 주목할 만한 때다 전문가님께서 얘기를 하고 있으신 겁니다. 여태까지와는 조금 다른 행보였던 거잖아요. 사실 국가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비트코인을 맞습니다. 산다 이랬던 경우가 잘 없었는데 그렇다면 이게 공식화가 된다면 결국에는 우리는 이걸 호재 삼아서 올라가겠죠. 당연하죠. 일단은 역사의 어떤 수요고요. 일단은 패러다임 자체가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는 부분이고 예전에 우리가 코인이라는 것들이 그냥 신빙성이 없는 그런 스캠적인 부분, 그냥 아는 사람이 아는 그런 네. 거였다면 어느 정도 이제 기관들, 국가들의 이슈를 받으면서 ETF라는 게 이제 또 생기면서 이제는 이 코인이라는 게 이 크립토 시장이 이제 스캠이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앞으로 이제 규제라든지 클레이트 법안에 대한 규제라든지 이제는 어느 정도 이거를 이제 투자 자산으로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국가에서 이걸 산다는 건 정말로 이 코인에 대한 패러다임 자체가 저는 바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AI라 우리가 AI도 그렇지 않습니까? 최근에 AI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집중을 하고 하는 거지. 네.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가 코인이라는 것도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그런 패러다임이 아닌 완전히 바뀌어버린 패러다임이 될 거다. 그렇다면 이 비트코인의 호재는 당연히 가격은 상승을 할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당장 뭐 최근에 우리 비트코인의 최고점이었던 126K를 당장으로 간다는 건 아닙니다. 네. 하지만 분명한 건 수요가 들어오고 유동성이 들어온다면 그래도 단기적으로는 저는 84K를 바라보고 있는 상태고요. 하지만 그 전에 아마 저는 딥한 하락은 나올 수 있다. 뭐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쵸. 시장이 우리가 상승만을 보지만 항상 상승 전에는 하락을 나오고 공포를 줍니다.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개미 털기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걸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하자는 겁니다. 제가 이 전문가가 호재가 있다는 또 갑자기 떨어진다고 그랬는데 이 떨어지는 거 두려워하지 말 저는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호재가 올 때에서 다이렉트 상승을 하진 않습니다. 항상. 그렇기 때문에 제가 준비를 하라는 말씀은 항상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상승하기 전에 항상 공포가 있었던 부분이고 그쵸. 그 공포가 어떤 재료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해서 우리가 나쁠 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하락이 나면 끝났다가 아니고 이거는 나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바이락도 할 수도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시장은 영원한 상승, 영원한 하락은 없습니다. 분명한 건 호재들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이 중간 선거에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한 건 크립토를 건들 겁니다. 크립토에 대한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전까지 어떤 하락이든 어떤 조정이든 어떤 말에도 휘둘리지 마시고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전문가님이 일단 상승을 바라보고는 있으시지만 2보 전진을 위해서 1보 후퇴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이렇게 후퇴가 나왔을 때 우리는 기회로 잡을 수 있는 전략을 미리미리 세워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전략을 세울 수 있을지 지금부터 비트코인 차트 같이 보면서 한번 세워보도록 하시죠. 자, 비트코인 일단 한 단계 레벨업한 상태에서 그 다음 단계로 또 가려고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위로 갈 가능성이 클까요? 지금 현재 오늘 아침에 가격만으로 지금 77.7K 뭐 단기적인 저항 구간에 접근을 하더라고요. 네. 그렇다면 이 77.K 이 저항을 돌파를 한다면 저는 79K까지는 충분히 열려 있다 봅니다. 그렇다면 저기서 바로 다이렉트로 80K 그 위에 이제 80K 위에 CME 갭이 있거든요. 그걸 바로 치러 가느냐? 바로 치러 가기보다는 저는 일단은 79K까지 열어두되 뭐 여기서 지금 현재는 조금 횡보적인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분명한 거는 지금 비트코인이 중요한 위치에 있다. 앞으로 밀어 쏘느냐 아니면 다시 박스권 안에서 다시 횡보를 보이느냐 이 상태에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여기서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박스권 내부기 때문에 아직까지 정확한 방향성은 없다. 하지만 네. 그래도 77까지 왔다는 거는 정말로 엉덩이 톡톡 두드릴 만큼 그래도 조금 희망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트코인을 오구오구 해주고 있으십니다. 네. 일단 79K까지는 갈 수 있다 전문가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현재 시간으로 77.5K 부근에서 자리 잡고 있는 비트코인인데요. 그럼에도 약간 밀리면서 다시 한번 박스권을 형성할 가능성도 있다고 하시니까 이런 가능성까지 늘 열어두시고 대응 전략들 가져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태까지 우리가 이슈 3개를 살펴봤었죠. 이 이슈들을 총망라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어떻게 작성할 수 있을지 전문가님 통해서 힌트 한번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오늘 만나봤었던 것들은 호재성 내용들을 좀 만나봤잖아요. 상승 시나리오로 조금 다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이더리움을 그래도 7개월 동안 어느 정도 하락 채널을 돌파했던 상황이고 지금 그렇다면 우리가 이더리움을 지금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상황이요. 2,500달러를 돌파하느냐. 이걸 중점적 기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500을 돌파를 한다면 지금 꿈틀거리는 알트들이 조금 더 활발하게 이제 지금 기어간다면 이제 조금 약간 걸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케빈 워시 청문회. 그래도 크립토 친화적인 인물이라는 거. 하지만 지금 케빈 워시가 어제 청문회에 발언을 했던 것처럼 조금 금리에 대해서는 약간 보수적이고 매파적으로 처음에 나올 수 있다는 거. 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연준이라는 기관 자체가 보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또 강경적인 발언이 나온다면 조금 시장에 다시 한번 공포를 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조심하자. 그리고 세 번째, 비트코인 전략 비축입니다. 이 전략 비축을 저는 할 거라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말한 게 있기 때문에. 네. 또 트럼프가 또 장점 중에 하나 자기가 말한 건 지킵니다. 자기가 말한 건 지키기 때문에 일단은 트럼프 전략 비축에 대한 이런 호재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한 번의 흔들림에 절대 기죽지 말자. 이렇게 오늘 제가 3가지 제가 말씀드렸던 거를 꼭 이제 머릿속에 담아두시고 시장을 좀 잘 대응하셔서 앞으로 저는 8월달, 9월달을 정말 크립토 시장에 훈풍이 불 거라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전이 될 수도 있고 그 후가 될 수도 있지만 무조건 저는 훈풍은 올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 훈풍을 오고 나서 맞지 마시고 오기 전에 미리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좋습니다. 지금 방향성을 조금 잡아주셨는데 다음 자료를 띄워놓으면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이 조금 카메라로 찍고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다음 자료로 한번 넘겨주실까요? 네. 결론을 내서 가져오셨는데 여태까지 저희가 나눴던 얘기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대응 시점을 놓고 본다면 단기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것들이 꽤 많은 것 같긴 하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보시면 지금 제가 이렇게 요약을 해서 놔두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시장을 좀 잘 살펴보시고 상승을 바라보지만 제가 늘 말씀드린 걸 중간에 흔들림에 절대 흔들리지 마시라는 겁니다. 결국의 중점은요. 네. 네, 좋습니다. 자, 일단 봄바람이 조금씩 불어올 거다 전문가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우리로 놓고 본다면 봄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을 때 이 봄옷을 사려고 하면 너무 늦게 되는 경우가 많죠. 이미 찬바람이 불고 있을 때 봄옷을 미리 사둬야 봄이 왔을 때 우리가 만끽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이 딱 우리 시장 안에서 봄옷을 미리 사둬야 되는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 듭니다. 이 시기를 놓쳐버리지 마시고요. 혼자서는 조금 타이밍 잡기 어렵다라는 생각 드신다면 하단에 QR코드 스캔해서 정보방 안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방 안에서는 전문가님이 자세한 타점들도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전문가님을 10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 전문가님 통해 교육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내일의 코인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문가님께서 이제는 우리 시장이 점차적으로 따뜻한 봄바람을 맞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다가오는 알트 시즌을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대비를 해봐야 될지 전문가님 통해서 더 세심하게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항상 우리 투자자들이 바라는 건 비트코인의 상승도 물론 중요하지만 맞습니다. 알트단에서의 이 활기잖아요. 네, 만약에 이걸 우리가 조금 만끽을 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알트 시즌이 이제 앞으로 이제 알트 시즌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데이터로 알아볼 수 있는 부분에 제가 저번 시간에 토탈 1, 토탈 3, 토탈 2, 토탈 3에 대한 차트에 대해 설명드렸잖아요. 이걸 좀 더 깊이 들어와서 우리가 알트 시즌이 어디가 고점이고 어디가 이제 초입인지 이런 부분을 조금 우리가 데이터로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 뭐 다들 보시는 분들도 그렇겠지만 비트코인이 상승하는 것보다는 알트 들어가는 게 제일 좋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알트 시즌에 대해서 좀 들고 온 거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트 시즌, 알트 시즌이라는 건 비트코인보다 알트코인이 더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는 시장을 국면으로 해서 우리가 알트 시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자금은 늘 말씀드리지만 큰 형님 비트코인부터 작은 형님 ETH로 이더리움 그리고 소형 알트코인 순으로 순환하는 패턴입니다. 자금의 순환은 어차피 지금 현재 다들 아시겠지만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대형 알트, 소형 알트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건 알고 계실 거고요. 그리고 알트 수익률 역전 상위 100개 알트코인 중 75개 이상이 BTC 수익률을 추월할 때 우리는 이제 신정으로 알트 시즌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과열이 되었을 때 공포탐욕 지수, 그럼 최근에 우리가 공포탐욕 지수 오늘 또 보면 56이지 않습니까? 예전에 정말로 비트코인이 엄청 이제 전쟁 이슈로 비트코인이 정말 많이 떨어졌을 때 공포 탐욕 지수가 6까지 떨어진 걸 알고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 56까지 올라왔던 부분이고 공포 탐욕 지수가 70 이상 거래량이 폭증할 때 보통 소형 알트들은 우리가 예전 이제 불장을 기준으로 보통 2배에서 10배까지도 뛰었다는 거. 그렇다면 이 구간은 이제 정말 과열되었고 고점이 구간이라는 거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비트코인 도미넌스로 시장 사이클을 이렇게 일단 핵심적인 부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도미넌스가 높다는 거는 도미넌스 높다는 거는 비트코인이 강세일 확률이 높다. 그리고 낮을수록 결국에는 알트코인 쪽으로 분산이 된다는 거, 자금들이. 그렇다면 우리가 집중적으로 보셔야 되는 부분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얼마큼 빠지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자,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60% 했을 때는 극단적으로 비트코인 쪽으로 돈이 몰린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비트코인은 강세지만 알트들은 크게 비트코인의 발높이를 이제 키높이를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헛기치만 컬럭거려도 알트는 후라락 무너지는 그런 시장.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대부분 알트코인의 투자는 최대한 비중을 줄이셔야 된다는 거. 자, 두 번째, 지금 현재 시즌이죠. 55에서 60% 사이 비트코인 위주의 매매를 하되 소수 대형 알트만 대응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우리가 현재 구간에 50에서 55%이기 때문에 60%이기 때문에 지금은 완전 뭐 비트코인이 상승한다고 해서 뭐 알트들이 아예 힘을 못 쓰는 건 아니고 그래도 조금 숨통을 트여 있는 상태라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때는 관망 구간을 체크. 그리고 이제 신정으로 50에서 55%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왔다. 이제 이때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알트 시즌 초입 단계라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비트코인에서 알트 쪽으로 자금이 조금 전환이 된다라고 첫 번째 초입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50% 아래로 내려왔다. 그렇다면 우리가 드디어 원하는 알트 시즌. 이제 그때는 이제 우리가 딱 거래소를 딱 켰을 때 뭐 업비트도 빗썸인데 우리가 거래소를 딱 키면 전체적으로 빨간물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알트 시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토탈 지표. 제가 저번 시간에 토탈 지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 토탈 지표로 현재 단계를 저희가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탈 1은 흔히 말하는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는 비트코인 위주의 첫 번째 단계에 그리고 두 번째, 토탈2 같은 경우는 이제 비트코인을 제외한 이더리움과 모든 알트들을 합친 그런 시가총액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는 토탈2의 시대가 들어오지 않았냐 생각을 합니다. 이더리움 자체가 지금 이더리움 쪽으로도 자금이 좀 유입이 되고 있는 상태고, 지금 그렇다면 토탈2 이제 초입 단계라 한다면 지금 이더리움과 그리고 두 번째 메이저 알트들 위주로 조금 지금은 보셔야 된다는 거. 지금 현재 단계가 지금 현재 토탈2 그리고 토탈3는 이제 이더리움과 메이저들이 치고 가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원하는 이제 소형 그리고 중형 알트들, 이제 모든 알트들이 이제 흔히 말하는 알트 불장의 초입 단계로 들어가는 그런 단계로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2단계, 지금 현재는 이더리움과 대형 알트 구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지금 토탈2 차트를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면서 토탈3 차트 이제 쪽으로 어떻게 자금들이 넘어오는지 계속적으로 우리가 유동성 체크를 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알트 시즌을 판단할 5가지 핵심 조건. 일단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비트코인 도미넌스의 하락입니다. 일단 무조건적으로 뭐 우리가 시장이 뭐 훈풍이 불었다 하지만 우리가 가장 확인해야 될 부분이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얼마큼 하락을 하는지를 꼭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도미넌스가 하락을 했다고 해서 비트코인도 똑같이 하락을 하면 안 되겠죠. 그 비트코인이 어느 박스권 안에서 어떻게 안정적으로 행보를 해주는가를 체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말씀드렸던 토탈2와 토탈3가 동반적으로 상승을 하는 단계이냐, 이 데이터를 꼭 체크를 하셔야 되는 부분. 그리고 ETH, BTC 비율 상승. ETH가 BTC 대비 강세로 전환이 되었느냐. 자, 지금 현재는 비트코인, 이제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 좀 탄력적으로 더 움직이고 있긴 하지만 확연하게 지금 비트코인보다는 수익률을 추월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체크해야 될 부분이 이더리움이 2,500달러 선의 저항을 확실하게 돌파를 해주는 모습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지금 현재는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래도 지금 긍정적으로 돌파를 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포 탐욕 지수가 지금처럼 50 이상, 56, 60, 70, 지금 현재 공포 탐욕 지수가 50 이상을 계속적으로 유지를 해줘야 된다는 거. 지금은 그래서 저는 공포 탐욕 지수 오늘 아침에 체크를 했을 때 56이고, 이더리움도 좋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토탈 차트조차 그래도 지금 조금 꿈틀거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앞으로 알트 초입 단계가 이제 들어오지 않냐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는 반복된다. 자, 과거 알트 시즌의 패턴을 보신다면 역사라는 게 이제 패턴은 조금씩 변할 수는 있겠지만 어차피 역사는 항상 우리가 과거의 역사는 참고를 해야 되는 자료 중에 하나고요. 1단계 2026년에도 이제 2020년 6월에도 비트코인은 횡보를 시작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9월에 이더리움과 알트가 지금처럼 시동을 걸었던 상태입니다. 그리고 21년 1월에서 4월까지 딱 4개월 동안에 전체적으로 알트가 엄청나게 볼장을 보였던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사이클도 같을 것일까? 자, 일단 첫 번째 24년 1월 비트코인 ETF가 승인을 하면서 비트코인이 쭉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2024년 4월 반감기 후 알트들이 시동을 걸었어요. 하지만 이제 한번 짧게 시동을 건 후 다시 한번 좀 숨죽였던 상태인데, 이제 저는 24년 11월 11일부터 이제 알트들이 한번 나왔던 상태로 지금 현재는 조금 쉬어가고 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시동을 켜기 위한, 기지개를 켜기 위한 지금 준비 운동을 하고 있는 상태다고 저는 지금 상태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단계별 실전 포트폴리오 전략이라고 제가 마지막으로 들고 왔는데요. 일단 저는 이더리움을 2,500달러, 저는 이걸 정말 중점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걸 정말 중점으로 생각을 하고 꼭 돌파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2,500달러를 이더리움이 돌파하느냐. 그렇다면 저는 이더리움은 3,400까지는 충분히 달릴 수 있는 연료가 준비되어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그리고 손절간 2,100달러 지지선을 이탈한 다음에 이거는 다시 한번 조금 더 좀 쉬었다 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포트폴리오 전략을 꾸미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케빈 호시도 가지고 있다는 솔라나. 솔라나 같은 경우 지금 현재 160달러 이상을 유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저는 솔라나가 한번 여기서 치고 간다면 250달러 선. 그렇다 우리나라가 이제 원화 가격으로 신다면 저는 30만 원까지는 조금 보고 있다. 30만 원 이상까지는. 그리고 손절가는 130달러 선. 지금 가격에 이제 12만 원, 11만 원 이탈을 한다면 저는 손절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이건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BNB든 XRP든 현금 비중이든 이건 제가 생각하는 앞으로 알트 시즌이 왔을 때 초입 단계 내가 준비하는 포트폴리오 전략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참고를 하셔서 그냥 우리 구독자님들도 조금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트 시즌 수다시 반드시 주의해야 할 것들, 늘 말씀드리지만 포모를 이기는 것이 기술입니다. 주변에서 수익 자랑을 시작한다. 뭐 옆에 똥개도 지나가다가 알트 거린다. 그렇다면 이때는 정말로 고점이다.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하지만 정말입니다. 이건 진짜 인간 주표는 틀리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뭐 뉴스에서 뭐 비트코인에 대한 내용을 다루거나 뭐 뉴스에 크게 뭐 비트코인 신고가를 달성했다고 크게 한다거나, 어디 커피숍을 갔을 때 주위에서 전부 비트코인 얘기, 뭐 알트코인 얘기만 한다거나, 그럴 때는 정말 시장이 과열됐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항상 꼭 참고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알트 시즌은 길지 않습니다. 뭐
대부분 뭐 알트 시즌 언제 왔나요? 지금 시즌이 언제 올까요? 물어보지만 한 번은 흘러갔습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그러니까 상승장은 늘 짧게 생각지도 못하게 지나간다는 거. 그렇다면 우리가 상승장을 즐기되 우리가 나올 구멍도 이제 우리가 구간을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빨대 시즌은 빠르게 끝난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셔서 빠르게 즐겨라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소형 알트 같은 경우는 이제 흔히 말하는 잡코인 같은 경우, 잡코인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정말 작은 시총 애들 같은 경우. 그런 애들은 항상 3단계 마지막 부분에 움직이기 때문에 미리 지금 현재 뭐 가벼운 애들 움직인다고 절대로 추격 매수라 이제 따라 붙을 이유 없습니다. 결국에 물리게 된다면 나는 기회비용과 시장적 비용을 날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 꼭 조심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비트코인, 그래도 아무리 우리가 비트 도미넌스가 빠지고 한다라도 결국에 큰형님이 움직이지 못한다면 결국에 알트는 덜 빠지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움직임도 늘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전문가님 통해서 알트 시즌이 언제 오는 것인지 핵심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조건은 어떤 게 있는지 만나봤습니다. 5가지 핵심 조건이라고 말씀해 주셨죠. 여러분도 이 5가지를 항상 기억해 두시다가 몇 개나 충족이 되는지 확인을 하시면서 이제는 진짜 알트 시즌이 다가오고 있구나라는 거를 스스로도 한번 깨달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알트 시즌이 오지는 않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기회를 잡아볼 수 있는 게 영영 없는 것이냐? 그건 아니겠죠. 전문가님이 항상 지금도 잡아볼 수 있는 기회, 히든코인으로 말씀해주고 있으시니까요. 오늘의 새로운 히든코인도 어떤 걸지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 전에 이미 말씀해주셨던 히든코인이 그 사이에 또 시원하게 오름세를 보여줬네요. 네네. 저번 주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아카시 네트워크, 아카시 아닙니다. 아카시 네트워크. 오늘 좀 잠깐 농담을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컨디션 안 좋아서 스스로 좀 약간 이게 열을 올린다고. 일단 아카시 네트워크 1차 목표가 750원 정확하게 터치해줬고요. 그래도 저번 제 방송 보시고 아카시 네트워크 소액이라도 좀 담아보셨던 분들 그래도 뭐 큰 수익은 아니지만 12% 수익으로 어느 정도 좀 좋은 익절을 하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다시 한번 조금 눌림세가 있긴 하지만 앞으로 저는 2차 목표가 가지고 바라보기 때문에 좀 체크하셔가지고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아카시 네트워크 제 방송 보신 분들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오늘 들고 온 코인은 오픈해라 오픈레저입니다. 오늘 제가 들고 온 코인은 오픈레저고요. 일단 어제 제가 봤던 가격이 321원이었어요. 근데 지금 아침까지만 350원을 위에 좀 놀고 있더라고요. 지금 저는 1차 지금 급하게 지금 만약에 가격이 지금 제가 방송에 들었던 320원, 350원 위에서 놀고 있다면 지금 급하게 추격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코인한 게 늘 오르지만 않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시세가 좋기 때문에 이 오픈레저를 들고 왔던 부분이고 이 오픈레저가 다시 한번 조금 눌림세가 나온다면 320원 근처로 온다면 아니면 그 아래 312원, 318원까지 어느 정도 조정이 온다면 천천히 좀 분할적으로 담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오픈레저는 저는 이 시세가 어느 정도 살아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매집도 끝난 상태로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인이라는 게 항상 우리가 주식 코인이든 어떤 주식이든 어떤 거든 간에 영원하게 항상 상승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늘 조급하게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내가 생각했던 가격보다 위에 올라 있다면 조금 눌림세를 좀 기회를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1차 목표가 340원, 60원, 80원 이렇게 제가 체크를 해드렸고요. 자세한 또 이런 대응 전략 같은 경우는 또 제가 운영하는 요 하이크립토라는 저희 또 정보방에서 안내드리고 있으니까 늘 시장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이 서포트 드리고 있으니까 좀 궁금하시다는 분은 제 정보방 들어오셔가지고 또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요. 또 종목도 그 전에 문의도 주시고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했던 내용은 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제가 오늘 좀 여러 가지 좀 농담을 많이 했는데 그냥 웃어 넘기시고 그만큼 저는 이제 시장이 앞으로는 좀 좋은 일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도 모르게 조금 기분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또 시장 잘 대응할 수 있게 좋은 내용도 많이 들고 올 테니까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또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의 전문가님의 히든코인까지 만나봤습니다. 눌림이 조금 더 나온다면 다시 한번 타점 잡아볼 수 있다 얘기를 하시니까요. 자세한 전략들 정보방 안에 들어오셔서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도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